저희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요. 지금 오시는 중에 계신데 시간이 4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5분 지났어요. 지금 시작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독서 동아리 수불사건의 대표고요. 평생교육시설 국제문화사회교육원 운영하고 있는 원장 신혜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기 전에 관악구 자랑을 좀 하나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관악구가 얼마나 살기 좋은 군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악구는 독서를 권장하는 지역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우수한 군데요. 저희가 이래서 주민 5명 이상만 모이면 독서 동아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관악구에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명이 시작해서 독서 동아리로 등록돼 있고요. 부여받은 넘버가 81번이에요. 넘버 81번 수불석권이고요. 그 저희가 넘버만 받으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요겁니다. 도서구입비 지원해 주십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주시는데요. 사실 책 선물 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서 모이기만 하면 책을 살 수 있는 비용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안 모이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모여서 책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 변화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많은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활자랑만 보다 보니까 이 40대 중년들만 모인 저희 모임 멤버들이 눈이 아파요. 그런데 저희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기 써있죠. 리빙 라이브러리. 살아있는 도서관, 살아있는 책과의 만남. 그래서 활자로만 보는 거 충족시키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직접 1000만 개의 사람꽃 그리고 캄보디아 사진집을 내신 우리 임종진 작가님 뵙고 살아있는 라이브러리 경험하실 수 있는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이런 관악구 자랑하지 않을 수 없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유종필 구청장님 잠시 후에 오실 건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이 날로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우리 임 작가님 많이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이 행사를 하기까지 정말 수족이 되어서 한 몸과 같이 움직여준 우리 저희 멤버들 잠깐 소개하고 구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불석권 멤버 모두 나와주세요. 원래 8명인데요. 오늘 이제 또 지역 사회적 기업 대표도 계시고 뭐 다른 일정이 계셔서 다 못 오셨어요. 저희 오늘 이렇게 5명이 모였는데요. 우리 팀의 왕언니 김일월 선생님부터 저희 수불석권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악구 어머니 기자단 단장 김미라입니다. 저희가 기자라서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알미 더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불석권이라는 게 우리 그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그 손에서 이 책을 놓지 않기 때문에 제일 그 여몽이라는 분이 관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무사이기 때문에 책을 안 봐가지고 손나라 우리 송건이라는 왕이 딱 책 좀 봐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안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좋은 책을 보게 되었다는 거로 변화되면서 사실상 관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불석권이라는 네 글자를 소개하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민경주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모인 이 배경에는 저희들이 이 관악구 전부 기자단이거든요. 기자단들 중에서도 좀 40대 정도 되는 그분 아니 알았어.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저기 젊었을 때나 뭐 어릴 때, 그러니까 좀 나이가 어릴 때는 그 충분한 여가 생활을 하지 못하잖아. 아이들을 키우기도
저기 활동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좀 여유로운 시간에 자기 자신도 좀 가꿔야 되고 그런 의미로서 저희들 이렇게 시작됐고요. 정말 여기 있듯이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책도 읽어본 사람들이 잘 읽고 자기 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체 라디오 관악 FM 그 방송 구성작가하고 있는 유미전입니다. 네, 방송 일을 하다가 이제 전업주부가 되면서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이제 수불석권 모임까지 합류하게 됐는데요. 원래 오늘 발표할 내용이 정해져 있었어요. 구성 작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수불석권의 그 뜻을 말하는 거고 이쪽은 활동 목적과 구성된 그 이유와 이런 걸 말해야 되는데 줌이 떠셨어요 지금. 지금 제대로 말을 못 하셨어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저희 구성원의 공통된 세 가지 점을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가 첫 번째 관악구 주민들이 모였어요. 두 번째 저희는 관악구 소통 기자단이라고 웹진으로 해피 매거진을 매주 발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 관악구에서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구성 멤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40대 주부라는 거. 저도 전업주부, 다 전업주부, 아이가 2명, 3명 다 있는 주부들이에요. 그렇지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의 달란트가 다 있기 때문에 각자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구성 작가로 활동하면서 한국어 교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원장님도 계시고요. 평생교육원.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기자 단장님도 계시고 또 선생님도 이제 하고 있는 활동 내역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이 수불석권 모임 하면서 저희가 다 임종진 작가님한테 꽂혔어요.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이번에 북콘서트처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여기 오셔서 좀 힐링이 되시고 뭐 주부여도 좋고 또 활동을 하다가 뭐 말았어도 좋고 뭔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 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불석권에서 기획 맡고 있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구청장님 오셔서요. 이쪽 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관악구에 저희 독서 동아리 수불석권이에요. 독서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작가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가 보는 방향성을, 그러니까 그를 마주 대면한다기보다는 그가 보는 방향성을 나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독서 동아리, 독서 모임은 또 뭐냐면 그 각자의 방향성들이 모여서 커다란 시너지를 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우리도 모르는 어떤 그런 시너지 속에서 큰 길,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정말 힐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독서를 통해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또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악구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독서를 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너무 존경하는 저희 작가님하고 또 여기 모이신 그 지인분들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 그 힐링하는 여행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시간들 마련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끝까지 좋은 결과들 가져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멤버가 더 많이 계신데 참석 못하신 점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관악구 엄청 자랑을 했는데 미처 못 듣고 시작하시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나중에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저희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구 사람 중심 특별구라는 철학을 가지고 구정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유정필 청장님. 유정필 청장님 정말 잘생기셨거든요. 제가 뵈니까 섹시한 곳이 있어요. 가장 섹시한 곳이 뇌가 가장 섹시한데 제가 뇌를 항상 열어볼 수는 없지만 알았어요. 겉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 헤어 컬러예요.
네, 오렌지색에서 지난번에 보라색이었는데 오늘은 뭐 핑크빛, 뭐 골빛 다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정필 구청장님 저희 응원해 주시러 오신 것 같은데요. 한번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지금 축사입니까? 인사말. 급하게 와가지고 저도. 예, 우리 임정진 작가님은,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계셨더라고요. 예? 저하고는 시대가 달라요. 예? 처음 봐요, 보기는. 예, 반갑습니다. 사진이, 예, 한때는 사진이 예술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예, 그냥 기계가 하는 걸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진 예술이라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사진전 늘 다닙니다. 늘 다녀요. 예술의 전당이다, 세종문화회관이다, 뭐 이런 데 늘 다닙니다, 저도. 최근에, 얼마 전에는 그 브라질의 살가두? 예, 살가두 사진전, 그 세종홀에서 전시를 하는데 세계적인 사진 작가죠. 이제 사라져가는 지구의 것들을 막 찍고 다니더라고요. 뭐 목숨도 내놓고 찍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근데 그분이 또 그런 말을 했을 때다. 아직도 지구의 40%는 창색이다. 사실은 40%가 그 창세기 때 그게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막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없어지는 것도 많죠. 40%가 창세기다 이렇게 또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또 멋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전을 보면서 참 이제 큰 느낌을 받았던 게 김아타라고 재미 사진 작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여러분들 다 사진 전문하시는 분들이죠, 대부분. 아닙니까? 그럼 내가 좀 더 마음 놓고 말하게 말하다 보니까 다 전문가들이신데 말인지 잘못하다가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강남 쪽에서 그 전시를 했었어요. 여기 가보니까 그 사진전을 보고 제가 놀란 게 우리 강화문 내거리나 뉴욕 타임스퀘어에 사람과 차가 한 대도 없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강화문 내거리에 사람과 차가 한 명도 없는 사진을 찍을 수 없잖아요. 뉴욕 타임스퀘어 다 마찬가지죠. 한 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조리개를 8시간 동안 열어놓으면 움직이는 물체가 사라진다고 해요. 근데 그 사진이 물론 기계를 이용합니다만은 다 그 상상력의 소산이다 하는 것을 가장 제가 그 드라마틱하게 느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광화문 레벨에서 차와 사람이 사라졌다. 그런 게 우리 자연과학도 상상력의 소산이다 하는 게 과학 철학에 막 한 페이지 열면 나와요. 자연과학도 그 믿지 말아라. 다 이게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거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연과학도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하면 그게 하나의 과학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 가설을 세우는 것이 상상력이다 그거예요. 상상력이 없으면 가설을 못 세워요. 그런 점에서 그 사진도 진짜 이게 상상력이고 작가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 대회 어느 데를 제가 몇 번 가보면은 저는 사진대 사진 찍는 사람을 주로 찍어요. 저는 뭐 기술이 없습니다. 이걸로 찍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을 찍는 사람인데 저는 가보면은 똑같은 것을 갖고 뭐 100명 이상이 막 찍어요. 그런데 결과는 다 다릅니다. 이게 엄청난 예술이죠. 그래서 우리 2층에 갤러리 관악에도 사진전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진 예술가들이 하고 또 밖에 분들도 와서 했고요. 그래서 사진을 이제 조금 그래도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잘 못 배웠고 오늘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배워보도록 앞으로 인생이 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신데 감사하고요. 예, 저보다 후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창간 멤버를 연결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임종재 작가님 모시면서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 철학이 사람 중심 특별구인데 또 우리 작가님께서 저희 오늘 작가의 만남 주제를 사람이 우선인 사진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 보니까 한겨레 신문사에 함께 계셨고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반드시 필연으로 엮을 만한 이유가 생겼어요. 임종진 작가님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청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저는 사진의 조예가 이렇게 깊으신 줄 몰랐고 저도 사진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구청장님 뵌 적이 없어요. 다음에는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사진관전에서 뵀으면 좋겠군요. 이제 임장진 작가님을 모실 차례인데요. 우리 작가님 모두 아시겠지만 한겨레 신문사 사진 기자로 계셨고요. 방북 취재, 이라크전 취재부터 NGO 활동가로서 캄보디아의 도시 빈민 그리고 시골 마을 등등 주로 다니시면서 사진 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보니까 참 어려운 데를 많이 다니셨더군요. 힘든 곳을 찾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종희 작가님 아주 훈남이시고 또 그 미소 같은 이미지시라서 모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곳만 다니셨던 걸 보니까 오늘 들려주실 말씀이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화려한 프로필이 있으신데요. 제가 다 소개해드리긴 어렵고 작가님한테 직접 듣는 걸로 우리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색다른 자리에 초대된 것 같아서 걱정도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는 직접 한겨레 신문을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셨고요. 저는 이제 중간에 경력도 월간 말이라는 시사 월간지에 있다 한겨레로 갔어서 직접 일을 한 적은 없었고요. 어쨌든 쑥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사실 저한테 요청이 왔을 적에 좀 고민을 하다가 알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사진으로 저는 이제 사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풀어서 또 내놓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어떤 동의의 말씀들을 또 얻는 그런 처지이기도 해서 사실은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일들은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마냥 조심스러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렇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제목이 사람이 우선인 사진인데요. 사실 사람이 우선인 사진이 어디 없겠습니까? 늘 그런데 조금은 더 목적성을 두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1시간 동안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사진 이미지가 아니라 사진 행위, 사진을 한다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남겨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의 생각들이 혹시 사진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들도 조금은 이렇게 팽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런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소개하시면서 힐링과 치유의 어떤 형태로 가지는 못할 거고요. 지금 이미 느끼셨겠지만 제 목소리가 잠을 부르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청장님 계시니까 잠은 조금 조심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사진이 어떤 예술로서 예술이 지위에 오르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회화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시간도 꽤 걸리기도 했고 지금은 물론 사진과 회화는 분명히 다른 영역과 지점에 있고요. 뭔가
각자의 어떤 그런 역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선호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취미로나 또는 직접적으로나 많이 즐기고 있죠. 제가 이제 기자를 한 12년 정도 했었는데, 그래서 항상 기자라는 이제 일종의 그걸로 불리다가 그만두고 나니까 작가로 불려지더라고요. 뭐 별다른 호칭이 사실 애매하니까 그렇게 불려지는 것 같아요. 기자를 그만두고 CM이 되는 사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한국을 떠나서 캄보디아에 2년여 이제 NGO 활동가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2010년에 갈 때부터도 저한테 묻는 질문이 그러면 이제 당신의 사진 작업의 주제가 외국으로 바뀌는 거냐 뭐 그런 얘기를 종종 듣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작품 세계는 이제 또 외국으로도 가는 거냐, 주로 국내에서 좀 어렵고 이런 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외국의 그런 분들의 삶을 얘기하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되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또 이제 사진 매체들이 인터뷰를 왔을 때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작품으로서의 사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연 전달자의 입장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연 전달자라는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만든 말인데요. 제가 이제 물론 책을 내고 또 전시를 하고 어떤 자리에 이렇게 종종 이런 비슷한 자리에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특히 전시나 책을 내게 되면 그 관객이나 독자분들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작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닌데 저의 사진을 작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보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진 작가들이 그러하니까 임종진이라는 작가의 작품 세계가 그런 것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작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머물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삶이 단순한 표피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왜 가치가 있고 사실은 엄정하게 뭐랄까요 차이가 없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꾸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진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진을 보지 말고 저의 사진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을 봐달라. 그래서 저는 사실 글을 많이 써서 지금도 여기 기고를 하는데 글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 제가 무슨 뭐 문학가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삶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들의 사연과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들과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그 일종의 사회적 기제들이 있잖아요.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피부색이 짙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주어지고 있는 어떤 관념화된 또는 사회적 통념화된 불편한 시선들 그런 시선들 속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존엄한 생명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되게 진부한 표현이지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작가로 불리워지지 않으려고 말도 되게 사진 전달자란 말을 쓰고 결국 풀어서 얘기하는 게 사진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뭐 그렇게 유난을 떨어라고 종종 얘기하시는 동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작품으로서의 사진 또는 그 어느 누군가의 삶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또는 휴머니즘을 이라는 형식으로 저한테 주어지기 마련인 그런 틀들을 스스로 사실은 뭐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연 전달자라는 말을 일부러 쓰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대부분의 사진들과 이야기들은 전부 어떤 형식으로든 무언가 하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 무언가 하나 이상은 사회적으로 강탈되어졌거나 한 그분들의 삶이 사실은 그런 것들로만을 바라볼 수만은 없는 그런 시선에 대한 얘기, 그 시선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사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 험한 곳을 많이 다녔다고 저를 소개를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학생 때부터 또는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말지라는 매체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겨레 신문과 말지 기자가 사실 한국 사회에서 뭐 진보적 매체다 뭐 이런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시절이 있었는데 기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소망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 시절은 제가 이제 87학번이거든요. 뭐 그때는 뭐 죄다 돌 던졌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뭔가라도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해야만 했던 시기였는데 학교를 졸업하니까 돌을 던지기에는 이제 조금 아닌 것 같고 아, 사진이구나. 취미로 시작을 했던 전공이 사진은 아니거든요. 아, 사진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매체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우연히 기회가 잘 닿아서 마침 굉장히 제가 좀 좋아하던 매체들의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무던히 소위 말하는 이 땅에 그 제가 지금 그런 말을 용어를 바꿔 쓰지 않으면 용어를 쓰지 말자라는 나름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 굉장히 이제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애인 또 이런 말들도 이제 뭐 가급적 쓰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삶에 가급적인 가까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좀 뭐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자면 조금 더 어리고 이렇게 팔팔하게 뛰어다니던 시절에는 그 뭐 당연히 매체에 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진 외에 주말이나 이런 때 전혀 쉼 없이 이 한국 뭐 나름 이런 데를 두루 다녔던 것 같습니다. 뭐 어지간한 뭐 재개발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철거 관련돼서나 뭐 장애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나 뭐 독거노인들의 문제나 비전형 장기들의 뭐 상황이나 뭐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분들의 삶을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굉장히 그 좀 집착하듯이 다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찍고 있는 사진이 그것이 이제 매체에 나가기도 하고 또는 제가 간직하고 있기도 하고 뭐 어느 순간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데 이 사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찍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 보이고 보이는 건 오로지 고통이더라고요. 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모습이었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장애가 과하게 보이게 뭐 광각 렌즈를 써서 좀 틀어찍거나 하고 있었고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뭐 잘려나간 손과 뭐 받지 못한 월급, 강제 추방 명령서 이런 것들을 집중한다거나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독거노인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고독해 보이게 사진을 찍고 그 순간적으로 가만있어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사실 여러 계기들로 인해서 들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는 제가 이제 한겨레에 2002년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2003년도 이라크에서 전쟁이 터졌죠. 그 갔어요. 이제 그때는 그런데 이제 반전 평화팀이라고 이제 갑자기 만들어진 단체로 해서 이제 이라크를 들어갔는데 이 전쟁이 터지기 이틀 전쯤 돼서 이제 철수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평화팀이. 저는 이제 남기로 하고 그때 당시 기자로서는 거의 아마 처음 들어갔던 입장이어서 막 사진이랑 기사를 써서 제가 전송하고 이제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남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겠다. 그러고 나서 있는데 이제 그 떠나는 이제 그 동료들을 배웅을 하려고 이제 버스로 딱 갔는데 그때까지 저희를 가이드를 했던 카심이라는 친구가 저를 살짝 부르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되게 친했어요, 사실은. 당연히 친구로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 몸이 아프고 하면 나를 위해서 당신이 한번 밖에다도 나중에 와줄 수 있겠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내 부탁 하나 지금 들어오다오 그러는 거죠. 뭐냐 하니까 지금 이 버스를 타고 이 나라를 떠나다오. 너 죽을 수도 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퐁 하고 터지는데 그 카심이랑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위에 형님인데 둘이 붙잡고 정말 막 눈물을 흘렸었어요. 이게 말을 제가 잘 맛깔스럽게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가슴이 막 이렇게 미어지더라고요.
사실 그때 자원을 내서 이라크를 갔을 적에는 뭐 소위 말하는 종군 기자라는 것에 대한 환상, 어떤 치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었던 때였는데 그걸 두어서 갔는데 저에게 준 거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이상의 어떤 감정들을 저한테 주더라고. 이런 것이 너무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뭔가 좀 목적을 두고 막 이런 식으로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처해진 현실과는 다른 모습, 그 사람들이 처해진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난 그것만 알고 갔는데 그렇지 않은 끈끈하고 따뜻하고 촉촉해지는 무언가를 자꾸 저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여전히 물론 사회는 또는 세상은 바뀌어져야 될 부분, 개선되어져야 될 부분, 여전히 그런 것들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늘 그들의 삶이 개선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어려운 처지에 대한 이야기들만 해오던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적에는 그게 좀 뭔가 다른 생각들을 저에게 계속 품게 하더라고요. 국내도 사실 다 마찬가지였고 그러다가 2004년에 처음 이제 누군가의 소개로 캄보디아를 이제 가게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매년 가다가 아예 그냥 그만두고 그쪽에서 꼬시기도 했어요. 좀 길게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런 생각의 전환들 사이 안에 제가 국내외 사실 북한도 제가 예전 직장부터 해가지고 한때 북한 전문 기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참 많이 다녔었습니다. 큰 행사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거의 개별적으로 갔었기 때문에 나름의 이면들을 상당히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가 이제 98년도에 처음 방북 취재를 갔는데 우리가 알고 그때 당시에 꽃제비라는 거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거 아시죠? 꽃제비도 있었고 또 200만, 300만 아사설 막 해가지고 막 전국민 북한 동포 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하고 이러던 때였었는데요. IMF 벗어난 시기 그 시기였지만 저도 사실 성금도 내고 했었는데 그래서 여전히 저쪽은 굉장히 고통의 사회다라고 하는 관념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냐면 우리랑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하고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모습들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부분들이 오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저한테 꾸며진 게 아니고 또 여전히 무슨 그거는 뭐 단지 평행이니까 그런 것도 아니냐, 뭐 당성이 뛰어나면 높거나 뭐 가진 자들의 자녀들이 있어서 아니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었었습니다. 두루 시골들까지 돌아다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 말고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고 그 같은 것들이 를 나는 얘기하는 사람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생각도 사실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시기 두루 겹치면서 제가 이런 생각들을 무대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 본 사진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주어진 강의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영상은 원래 딱 집중해서 보시면서 이제 글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그래야지 감동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하실 텐데 뭐 그러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장면들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그다음에 북한, 이라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티벳 이렇게 8개 나라와 지역에서 만난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챕터가 4개예요. 어머니에 관한 4개의 기억인데 먼저 웃으시다는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어머니들의 따뜻한 품에 대한 모습이고요. 이건 두 번째 챕터는 살아내시다입니다. 노동 또는 뭐 일, 어떤 힘든 일상의 시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서 모아본 사진들입니다. 티벳 난민촌이나 네팔에 있는 여기는 여기 이제 보시는 사진들은 한 18년 정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다 이제 쌓여 있는 아주 옛날부터 최근에까지 있는 사진들을 두루 모아놓은 이제 사진들인데 그 중에서 물론 어머니들을 사진 찍기 위해서 뭐 전 세상을 돌아다닌 건 아니고요.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만난 어머니들의 사진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담고 있어서 그 사진들을 모아서 만들어 본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살아가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좀 어려움 속에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모아놓은 거고, 요거는 맞서시다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외부의 어떤 힘들에 의해서 그래서 좀 분연히 일어난 어머니들 중심으로 해서 오랜 시간을 두어서 만난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당신의 이전의 삶을 포기한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모아놓은, 요거는 잘 아시겠지만 박윤길 장로님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비전형 장기에서 신인영 선생이랑 어머니 고봉이 어머님이십니다. 다 돌아가셨죠, 두 분 다. 의문사 유가족 분들이십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굉장히 믿고 오랜 시간 사진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진이 뭐 이렇게 표현한 거 같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진이 그 반대편의 역할도 너무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챕터에 나오는 모든 사진들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고통 이미지든지 아니면 불편하고 뭔가 불쌍하고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일 수 있는 어떤 현상들, 그런 현상들을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오히려 그런 현상들에 막혀서 어떤 사람들의 삶의 지위를 규정해버리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면 속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 그런 것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가장 일상적인 삶의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끈끈함들, 그런 가치들을 찾는 일을 하자, 이런 어떤 생각의 전환들을 제 스스로 하게 됐었습니다. 시간상 보여드릴 게 많아서 여기까지만 감으로만 보시고요. 예, 사실 이 작업은 제 자신의 생각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장애만 찍었던 가난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삶들을 어떤 형식으로든 뭔가 관념화시키는 그 이미지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폐해가 참 사실 많이 있어요. 이 사진은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은 덜 하는 어떤 방향으로 저의 사진을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가려고는 하지만 예전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다고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또는 배경으로 빼고 전면에는 그냥 똑같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는 형식으로 이 모습들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진은 다르기 마련이죠. 되게 이런 되게 간편하고 단순한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 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여전히 굉장히 메마른 땅에 기아와 뭐 새카만 피부색에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죠. 아니면 기린, 악어 뭐 이런 동물의 언어들이 떠오르기 마련이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동남아시아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 안에 주어져 있는 그것에 대한 상상을 우리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사실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면 왠지 모르게 그런 것들만 있을 것 같은데, 뭐 가난한 지질이 공사의 모습들만 가보니까 사실 그런지 않은 생명으로서, 또는 그 생명이 지탱하고 유지의 감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항상 따르기 마련인 일상의 소소함들, 우리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편안히 충분히 누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기자로서 어떤 세고 뉴스 밸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사실은 많이 하고 있고, 또 다큐멘터리 영역 안에 있는 많은 동료 사진가들이 이미 좀 어떤 어려운 상황들, 아주 이슈적인 부분들을 많이 사실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린, 뭐 다는 못 보여드렸지만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문장 안에 어떤 사회적 기제들, 뭐 가난이든 피부색이든 뭐 어떤 그런 장애든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 자신 스스로 그런 것들을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좀 많이 했었다고 할까요? 2003년도에 2004년도에 처음 캄보디아를 갈 때 제가 에이즈 환자 센터에 이제 가고자 갔던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라크를 갔다 오고 나서 약간 공황이 와가지고 멍멍멍멍 하다가 누가 소개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갈 때 이제 제가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왔어요. 그때 고민도 많을 때니까. 에이즈 환자들 가면은 가자마자 이렇게 손 딱 내밀고 악수부터 하고, 이런 병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이제 있겠다. 2주일을 여름 휴가랑 연월차를 내서 만들어서 캄보디아를 갔던 게 2004년도 7월 달이었었는데요.
답답한 마음으로 갔는데 하지만 뭔가 막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그곳을 딱 갔어요. 수도인 푸놈펜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 근데 이제 혹시 캄보디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구름도 엄청나게 예쁘고 그래서 넋을 쳐요. 잠깐 이러고 바라보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돌아보니까 저도 그때까지는 TV라든가 사진으로만 봤던 이 말기 에이즈 환자분이 전형적인 그 모습 그대로 아주 빼싹 마르고 눈은 괭하고 그 초점 거의 풀려 있고 막 아주 거의 뼈만 남아 있죠. 뼈만 남아 있는데 이런데 막 다 반전투성이 휠체어 딱 앉아가지고 저를 바로 한 1m 된 거예요. 바로 뒤에서 저를 이렇게 올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의 이성은 당연히 가서 아유 힘드시죠? 뭐 이렇게 악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자마자 놀래가지고요. 헉 하고 몸이 뒤로 이렇게 빠졌어요. 정말 그 무의식의 쪽으로 완전히. 그 0. 몇 초도 안 되는 저의 몸의 행동을과 그 사이에 마주쳤던 그분과 저 사이의 눈빛의 그거는 그 뭐랄까 이제 정말 그 임종진은 무너졌죠 사실 그때 철저하게 그동안 동정과 연민의 감정에 빠져서 타인의 삶들을 지켜보고 사실은 그런 감정을 확인하고 나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의 표정을 사실 잊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어쨌든 이제 남은 기간을 채우고 나서 스스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분은 돌아가셨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래서 사실 그때 2004년대 첫 캄보디아 행이 이제 그동안 했던 저의 사진들과 저의 그 인식과 약간 협소했던 관념들에 대해서 굉장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그 나라를. 물론 이제 여기 보여드렸던 영상 속에 있는 뭐 티베트니, 뭐 네팔이니,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들은 인도를 제외하고는 출장이 아니라 이제 제가 막 어떻게든 짬을 내서 과거부터 다녔던 사진들을 모아서 만들어봤던 건데요. 조금 고민을 하다가 더 이상 기자로서의 사진을 하지 마자. 뭐 우리 총장님은 기자 출신이신데 이런 기자는 좀 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깊이 좀 머물자 오래도록 바로 찍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머물면서 볼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해보자 싶어서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2006년에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2008년도에 캄보디아를 갔고요. 그때 갈 때 만든 개념들이 달팽이 사진관이라는 이름의 이제 무료 사진관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갈 때 그 많은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해서 가서 이제 2년 정도를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돌아오고 나서도 매년 뭐 저기는 2년이 굉장히 깊어진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오가면서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길게 머물고 있다 보니까 짧은 순간에 볼 수는 없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주는 굉장히 큰 감동들이 있었고 이게 무슨 어떤 겸손의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형태의 기운들을 그날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여받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제가 캄보디아를 정확하게 10년을 다녔어요. 네, 꺼림없이 산 것도 한 2년 살았는데 그 동안 만든 사진 찍었던 사진들을 모아서 이제 제가 이제 사진집을 냈습니다. 이제 냈는데 그것에 대한 사진들을 쭉 풀어가지고 만든 사진입니다.
흙물 바람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자연에 대한 기호이고 상징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프리카 지역이든 캄보디아든 대부분 척박하다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인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사진 작업들에서는 삶은 기본으로 담지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이 얼마나 사실 아름다운가, 척박하지만 않은 그 땅에 기대어가는 수없이 많은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의 아름다움도 더불어 찍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풍경 사진 잘 찍을 줄 모르는데, 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삶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 제가 낸 사진집의 제목이 이제 캄보디아 흙물 바람 그리고 삶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 중에 약간 이제 3분의 2 정도는 캄보디아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엮어서 담아본 거고요. 여기 사진 속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 한두 번 이상 다 이제 만나고, 제가 머물던 곳들 또 주로 찾아다니던 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뭐 고아원도 있고요. 이거는 지뢰 피해 장애인 학교입니다. 사실은 이 학교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한 두어 시간 해야 되는데 뭐 함축적으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도, 지금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저랑 동갑내기 친구. 이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의 모습도, 제가 이제 이 나라에서 이제 1년 반 이상 머물면서 했던 일은 달팽이 사진관 이름의 무료 사진관인데, 그게 이제 큰 도시 빈민촌 여러 지역하고 그다음에 시골, 그다음에 푸농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 아주 깊은 산 속에 있거든요. 거기라든가 이런 지뢰피해 장애학교, 이런 또 쓰레기 매립장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데를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가족 사진을 찍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틈틈이 담아놓은 사진으로 모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런 게 결혼식 장면입니다. 외국 찍는 장면. 너랑 아주 절친인 분들, 지금도 왜 안 오냐고 저한테 맨날 연락이 오는 분들. 여기 이제 그 푸농족이라는 소수민족, 한 13시간을 막 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던 사진의 부분인데, 이제 벼가 자란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1년이라는 구성으로 이렇게 짜면서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이렇게 수확을 하고 뻗어가는 장면.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까 아이들에서 점점 중년으로, 나중에 노년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으로 구성을 해본 장면. 이렇게 밥을 지어 먹고, 가장 일상의 소소함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담아내서, 물론 다 사연들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남편이 자살을 했고, 그러니까 아들이 자살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제가 도시빈민촌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2006년도부터 다녔던 마을들인데요. 지금 이제 요게 번카코스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도시빈민들이 땅값이 안 들어가니까 이 호수를 주변으로 7개 지역으로 빈민촌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빈민촌 마을이고, 이 친구는 그저 정말 잘생겨서 찍은 사진입니다. 잘생겼죠. 이 동네도 이제 따이블롱이라고 제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다녔던 곳인데, 아까 그 마을이 변해서 이게 2009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마을의 형태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새로운 도시민들이 만들어지고 강제 철거가 되고 쫓겨나고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이제 되풀이되고 있죠. 요거는 이 모래가 사실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아까 그 호수가 이 모래로 점점 메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떠들고 있나요? 예, 이제 강제 철거를 하는데 이 장면 사진을 잠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다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이라는 아이인데 이 사진을 찍고 일주일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언동마을이라고 하는 빈민촌 마을이고요. 이런 마을들이 이제 크게 그래서 제가 마을을 다니면서 이런 사진을 찍어서 드렸던 겁니다. 가족 사진들 형식들. 제가 동네에서 아이들한테 인기가 꽤 많았습니다. 달라고 날려가지고 이게 아까 그 호수를 점차 메워가는 장면입니다. 벌써 모래가 이렇게 들어섰고요. 지금 거의 다 메웠고 이건 2011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찍었던 그 마을은 여기. 그래서 저기를 다 한 다음에 저기에 종합유통단지랑 고급 빌라들이 들어서 상황입니다. 이제 영상은 거의 끝이 났는데요. 제가 이제 이 타이블롱 빈민촌 중간에 나왔던 말 한 가지만 잠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는 외국인들이 아무도 사실 가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었는데 근데 거기를 자꾸 어떤 신호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신호가 가슴에서 오면 그냥 질러버릴 스타일인데 안 가도 되는데 거기를 몇 번 지나다녀야 돼요. 길거리 옆에서. 그래. 한 번만 들어갔다 어제 그 마을에 들어갔었는데 들어가니까 말 한가운데 딱 들어가서 가만 앉았다 그냥 가자 이러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비틀비틀 이렇게 정말 좀비처럼 눈 풀려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괜히 들어왔다. 이런 말을 거죠. 그래도 저한테 이제 썸마오이 바라이 이게 캄보디아 말로 담배 하나 달라는 말이거든요. 건달들이 잘 쓰는 말이잖아. 좀 하나 내놔봐 이런 거.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안 들키려고 무서운 거를 하나 꺼내주고 그리고 이제 슬쩍 도망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저를 둘러싸는 거예요. 근데 정말 괜히 들어왔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 오토바이 뒤에는 박스 안에 잔뜩 사진 액자들이 실려 있어요. 또 다른 마을에 갖다 주고 그거를 막 꺼내보더니 부럽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 내일 올게. 그러고 나서 거기를 어저께 빠져나왔어요. 4시인가 3시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은 가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안 가도 그만이니까 갈까 말까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날 시간이 돼서 결국은 안 되겠다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늦게 갔거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그 친구랑 인연이 돼서 그 마을을 제가 계속 가게 됐어요. 물론 그 친구 가족 사진부터 찍어주고 그 마을은 이제 보통 제가 다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을 계속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던 4개의 도시빈민촌을 매주 번갈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 날짜를 정해서. 장애인학 지뢰 피해 장애인학교는 제가 아예 살다시피 하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을 가면 일주일에 딱 가면은 보통 열에서 한 20명 정도 가족을 찍어요. 그럼 그 액자를 싣고 가면은 바라는 친구 그 친구가 아까 나온 친구인데 액자를 딱 짊어지고 가서 나눠주고 줄 세워요. 주민들 줄 다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완벽한 이제 사진관에 돼가지고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마을 사람들한테 초대도 받아줘서 가서 뭐 술도 얻어먹고 하는 참 감동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안에 여전히 사실은 풀어질 수는 없잖아요. 수영 살면서 갖고 있는 어떤 관념적인 부분을 풀어낼 수 없는데 그거를 어쨌든 걷어내어 놓고 보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가서 이 나라에 가서 막 엄청난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사진 한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목소리들에 대해서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하고 하는 그런 형식들로 이제 하게 됐었죠.
그런데 뭐 외국에만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제가 약간 뭐 짧게 보여드리자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가수 김광석 씨 아시죠? 광석이 형 사진 제일 많이 찍은 사람이 저예요. 옛날에. 그거를 오늘 뭐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해서 지금 그 인터넷상이나 여기저기 떠도는 김광석 형님의 모든 사진은 거의 제 사진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시간상으로서 제가 좀 빨리 커트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미지만 느낌상으로 보시면 이제 자연귀의라고 할까요? 그런 삶을 선택한 강원도 화천 선입골이라는 곳에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몇 년째 담아오고 있습니다. 예, 시간상으로 제가 사진을 굉장히 빨리 그냥 잠깐 돌려드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대안적인 삶을 선택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제가 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저한테는 아주 친족과 이상의 사이가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하나 담아가고 성장이 다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주인공인 이들의 삶을 어떻게 스스로 중간에 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제가 굉장히 친했던 누나인데 이제 누나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부분들 사이 안에서 어떻게 또 자신의 삶을 여전히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진으로서 제가 주인공으로 사실은 되려고 하다기보다는 주인공인 사람들의 삶을 대신 조금은 바깥에다가 전해주는 역할로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사람이 우선인 사진이다라고 하는 강의의 제목을 두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또는 어떤 불편한 사회적 시선들 안에서 가려져 있는 온당하게 인정되어질 어떤 삶의 가치들을 먼저 우선한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처지에 대한 모습을 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경 속에는 다 들어가 있고 전면에는 다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얼마나 사실은 당당한 삶인가 생명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힘주어서 말을 하고자 하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거기에 못지않게 크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뭐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이 조금 다소 불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뭐랄까 욕심을 두어서 사실은 이제 좀 덜 해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얘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거 여러분들이 연말연시 이런 때 많이 보실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국제개발협력기관들 뭐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것이고 혹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또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이들 막 이렇게 세워놓고 개인 후원하라고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죠. 클릭해 들어가면 아이가 상황이 어떻고 뭐 월 얼마를 내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뭐 되고 이런 부분들로 되게 많이 주어지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진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저 사진들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의 삶의 가치가 아니라 어느 누군가 불쌍함과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한정시키고 있는 그런 오류를 사실은 범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세상, 비주얼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TV 방송, 기타 등등 모든 매체들 통해서 보는 사진 이미지, 이런 영상 이미지들은 무언가를 알게 하는 좋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무언가를 고정된 관념으로 가로막히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사실 그만큼 반반씩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진을 하고 이미지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욕도 먹어요. 그만하라고 그러니. 근데 언젠가부터 내가 얼마나 사진을 잘 찍어서 세상에 보여내줄 것이냐가 아니라 대체 이 사진이 어떻게 세상에 인식되어질까 사람들에게 이런 고민들이 훨씬 커졌고 그래서 제 사진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진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파고 들어가는데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사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지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런 이제 고통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남들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물론 최근에 있었던 네팔의 지진 같은 이런 사태들은 우리들이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많고 늘 울고 늘 불쌍하고 늘 뭔가 도움을 줘야만 하고 아이고 이제 그런 거 지겨워 알게 모르게 사실 그렇게 됩니다. 고통 이미지는 보면 볼수록 닳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라크 지역에서 한두 명 죽은 거 뉴스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한 수백 명 자살 폭탄테로 죽어야 나오죠. 이제 어지간한 정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진 어려운 처지들을 우리들이 공감할 수 없게 될 만큼 우리는 인식되어지고 닳고 사실 그런 세상에 되어지고 사진 이미지가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전하게 되죠. 이거 말고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시도되는 사진 이미지들에 대한 반한 운동은 이미 서방에서는 굉장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들을 여전히 한국의 큰 대형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은 활용을 하고 있죠. 이름을 대면 너무너무 유명하고 눈으로 보기에 너무너무나 인식이 좋은 배우들이 거기에 나와서 훌륭한 목소리로 자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지갑 좀 열어야죠? 이렇게 네. 그래야 됩니다. 피부색이 깨끗하고 하얀 어떤 이런 예쁜 연예인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어디 가가지고 막 아이들 울고 있는 아이 살리면서 막 같이 울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두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느끼죠. 아 다행이다 나는. 우리 아이는 다행이네. 그러면서 또한 느낍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수평적인 시선으로 타인의 삶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바꿀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캄보디아 1년 반 또는 긴 이전이 있다 보니까 캄보디아 안에 등록된 외국 NGO 수가 6천 개가 넘거든요. 등록 안 된 NGO가 합치면 수만 개입니다. 거기에 한국 단체들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난하니까 자 당신들 어떡할 것이요 우리 모금 좀 합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고 그런 모금으로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늘 여전히 그 나라는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역설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캄보디아 사람 더 큰 문제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돈은요 그냥 자기 돈처럼 생각해요.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1달러 안 받아요 잘. 1달러를 최소한 지폐가 줘야 되지 작은 이런 것들은 받지 않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누가 만든 것들까? 과거에는 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방식에서 변화가 되어야 시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런 대안들을 찾는 일들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말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옆에 아마 소개 사진으로 보여줬던 저 사진인데요. 저 아이의 이름은 츠메이고 저 사진을 찍을 적에는 13살 된 아이였습니다. 캄보디아 안에서도 굉장히 가난하고 크메르 민족한테 무적의 구박을 받고 있는 푸농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입니다. 푸놈펜에서 몬들길이라는 북부 산악 지역까지 13시간을 탈탈탈탈 걸리면서 가야 되고 거기서 또 오토바이 타고 둘둘둘 해가지고 저 마을에 가야 됩니다. 근데 저 아이를 만났을 때가 지금도 굉장히 너무 표정이 우아한 거예요. 혹시 그런 느낌이 드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저 소녀를 봤을 적에 막 너무 막 눈에 확 들어와서 되게 이제 마음을 좀 많이 더 들였던 것 같긴 해요.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저 아이는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푸농족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의 땅을 크메르 사람들과 외국 자본한테 뺏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고무나무 농장을 기르기에 딱 좋은 지역이어서 이 땅들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더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실인데 바깥에 나가서 부모들이 어렵게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저렇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그런 상황 안에서 어떤 단체가 저한테 그 성금 모금을 좀 하고 싶은데 당신 사진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처지의 사진을 나한테 원하지 말고 그 눈으로 보기에 편안해지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이 뭔가 이렇게 시선을 끌 수 있는 좀 뭐 따뜻하다고 뭐 얘기하면 좀 뭐하긴 하지만 그런 사진을 당신들이 쓸 수 있으면 내어주겠다 해서 이 사진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썼죠. 사진을 어떻게 썼냐면 이런 형식으로 썼습니다. 여기 이제 카톨릭 쪽에서 하고 있는 국제 구호 기관이에요. 한마음 운동본부라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썼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가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은 낡고 허름한 옷들인데 그런데 거기를 살짝 가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약간 그랬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게 있어서 했는데 이 사진으로 포스터를 써서 성금 모금을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성금 모금이 상당히 많이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참 좋더라, 포스터 사진 좋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습니다. 1997년 8년 당시에 북한의 꽃제비 이러면서 사실 여러분들 분명히 성금 내신 분들 있으시라고 봅니다. 뭐 예, 그러니까 연배가 저랑 뭐 비슷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보다 그때 썼던 사진들 기억하십니까? 북한의 어린아이 아주 괭하고 막 이러고 이제 뺏상말로 이런 아이 배만 볼록 나온 아이의 모습이었죠. 불쌍하고 가엾습니다. 돈 굉장히 많이 거쳤죠. 그리고 분명히 잘 쓰여졌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들한테 남은 건 북한 아이들은 다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관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게 어떤 정치 사회적인 발언으로 읽혀지기를 전혀 원하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정도는 우리들이 조금은 조율해야 될 세상이 이미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민식 선생님의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 한국 사회의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진들을 담아서 많은 감동을 주었던 분이시죠. 지금 사진 그렇게 못 찍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가슴을 드러내고 젖을 먹이고 있는 이 순수하고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사진들,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그 신문을 팔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 사진들, 뭐 밥을 먹이고 있는 이런 사진들, 막 애들 이렇게 장판 이런 사진들 지금 어떻게 찍겠습니까? 과거에는 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사진을 그렇다면 찍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과 협의되어지고 관계가 맺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충분히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이미 세상은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지만 오히려 관계성을 하기 또 뭐 이렇게 싫어한 이런 세상까지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그런 시선들이 좀 달리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사진도 딱 보시면 시선이 왼쪽에 있는 발등으로 가실 겁니다. 보기에도 저분이 저 할머니라고 하는 나이 든 분이라고 하는 느낌이 오겠지만 저분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진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 할머니는 제가 이제 인도에 가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아들이 이제 빚을 이제 정부로부터 받은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자살을 했던 그런 아픈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25살이었는데 남자애 둘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땅마저도 저 메마른 땅에 저기 딛고 있는 모습이 더 이상의 어떤 측은지심으로 보여줄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번 잘 보시면 다른 게 있습니다. 보이세요 혹시? 이렇게 살펴보시면 다른 무언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보면 새싹이 이 척박한 땅을 뚫고 뭔가 하나가 생명을 틔우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를 프레임상에 일부러 넣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진은 한계가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지만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다듬고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의 여지가 있는데
그나마 애를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만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만 보이지 않기를 어쨌든 이 싹이 저 마른 땅을 뚫고 일어서듯이 저렇게 또 살아온 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보여주고자 함이죠. 물론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은 사진하는 사람들한테 동료들한테 욕도 먹습니다. 옛날엔 사진 잘 찍었는데 요새는 너는 맨날 웃고 있는 것만 찍어.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보고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힘주어서 하고 있는 일들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치유의 의미로서의 사진인데요. 제가 오늘 말 나온 김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야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놈의 사진이 치유까지 하니 이놈의 힐링 지겹다 이놈의 거 사실 지겨워졌습니다. 세상 도처가 힐링이고 치유고 막 그렇습니다. 사진은 잘 보면 생각해 보면 그런 단어들이 주는 불편함은 이것이 대중문화적으로 굉장히 소비적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편함이지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판단을 놓고 보면 이 사진을 하는 행위가 어떻게 치유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 하나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먼 과거가 돼버리기는 했죠. 어느새 먼 과거가 됐는데 1980년 5월달 광주에서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광주 5월 광주가 어쨌든 조금 정돈이 된 이후에 수없이 많은 단체, 기관 또는 개인 또는 작가들이 5월 광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학 또는 수없이 많은 뭐 회화 이런 쪽 안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됐었죠. 이제 어디가? 예. 근데 정작 당사자였던 분들, 이제 당시 시민군으로 있던 분들 스스로 일종의 어떤 이제 우리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형식의 행위들 외에 그분들이 다른 방식으로서 뭔가를 표현해내는 건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어쨌든 시민군이었던 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와 상처에 대한 기억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동지가 죽었거나 자신의 가족이 죽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붙잡혔던 곳이 아니면 상무대에서 자기가 갇혀서 엄청난 그 고문을 받았거나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사실 이런 상처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 치유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2005년도부터 또 계속 사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전공 분야를 바꿔서 이제 심리 상담 쪽으로 이제 대학원 전공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쪽 부분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뭐 한 두 분 정도만 예를 들자면 그 바로 앞에 전일 빌딩이라고 사실 유명했죠.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붙잡힌 거예요 새벽에. 근데 붙잡힌 장소가 계단인데 전일 빌딩 앞 계단인데 거기에서 정말 처절하게 이제 본인 당신 선생님의 표현대로는 깨졌죠 완전히 무지하게 짓밟히고 워커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세셨어요. 31년, 2년 동안 그 장소를 다니지 않으셨었죠. 그런데 그 사진은 대면해야 되거든요.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큰 특성이 뭐냐, 그 앞에 항상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도 다 증명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 사진 살펴보면은요, 다 자기가 좋아하거나 갔던 곳이거나 기뻤거나 남기고 싶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즉 뭐냐면 그거와 대면했기 때문에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갔다 와서 기억을 토대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사진은 그렇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특성인데 그 특성을 살려서 해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기억 속에 있는 상처의 공간과 대면을 하는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기까지는. 근데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괜히 꺼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분들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예. 요거는 그렇게 선생님들 9분과
이제 2년간 진행했던 제가 광주를 매주 다녔어요. 2년 동안 거의. 그리고 이제 중간에 방학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선생님 스스로가 사진을 찍으면서 본인들의 편안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때 이 사진을 통해서 그거를 풀어냈던 요거는 이제 과거에 자료 사진을 써서 만들어 본 영상이고요. 뭐 글이 길지 않습니다. 7분 안에 끝나니까 잠시만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글들은 전부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다 풀어서 이제 이걸 옮겨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치유로서 사진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뭐 사진을 아픔의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장소들을 누구나 다 가게 마련이잖아요. 그곳에 대한 또 확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디를 가면 좀 편안해졌나 여쭤보니까 뭐 낚시, 뭐 바다 낚시 또는 등산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선생님이 한번 사진으로 또 담아 볼까요? 하는 어떤 권유의 시간들이 또 마찬가지로 있었고 이 정소는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죽었던 장소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선생님인데 그곳을 이제 안 가고 회피했었는데 여기를 가시면서 거기에 제를 올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편안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힘든 것이든 사실은 기분 좋은 것이든 기분이 불편한 것이든 그거 모두를 우리는 감정으로 다 가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에 솔직하게 이 프레임이라는 어떤 도구로 이제 마주하기를 권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모든 건 다 이제 선생님들이 찍으신 사진이고요. 이건 다 같이 했던 동지들.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감정에 빠지면 죄책감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지들은 죽었고 막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감정을 누리고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느냐 이런 거를 30년 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분들인데 그래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살아있어 주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앞에 서서 가족 앞에 설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권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사진으로 당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찍으세요. 5.18을 머릿속에서 빼내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분이신데 이게 그 계단입니다. 그래서 찍을 때도 삐뚤하게 처음에 정말 이게 첫 사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여기를 자주 가시게 되면서 이게 32년 만에 이 자리를 가셨거든요. 그때 막 정말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저기를 정말 다양하게 찍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툭툭 얘기합니다. 임 선생, 내가 이번엔 계엄군의 위치에 가서 나 한번 찍어봤어. 그래서 자신한테 총을 켜놓던 계엄군이 서 있던 자리에 가서 이 계단을 찍기도 합니다. 그분이 저렇게 낚시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편안함을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공간들을 함께 찾아보고 그것을 사진으로 풀어보는 어떤 부분인데, 멋지고 좋은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하고자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살피는 어떤 그런 이제 호흡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런 개념이 제가 막 실험하고 나름대로 한 10여 년 해오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공인된 건 아닙니다. 국가가 지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분들이십니다. 예. 시간상 이분들에 대한 사진은 모습은 제가 잠깐 멈추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두루 여러 가지를 사실은 뭐 주어지지 많지 않은 시간에 막 복합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어지럽기도 하시고 뭔 얘기가 저렇게 많은지, 근데 얘기하지 않은 게 한 수백 가지가 됐는데 지금 어쨌든 크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먼저일 수가 없었던 상황들이 또는 먼저여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무엇보다 나를 채워내는 어떤 그런 일들로 가져갈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들로 정리를 좀 스스로 하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사실은 국내외에 뭐 상황이 되고 시간이 될 때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쭉 머물면서 조금 더 어떤 이런 불편한 사회적 시선들에 가려져 있는, 그래서 그런 시선들을 조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런 사연 전달자라고 하는 그런 영역 안에서 일들을 좀 계속 해나가라고 합니다. 저희 이야기들이 사실 어떻게 들리셨을지 사실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염려스럽기도 한데요. 수없이 많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편안히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싶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임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인사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잠시 후에 잠깐 두 곡의 노래를 들은 이후에요, 우리 작가님께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인데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작가님 사진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사진을 볼 때는 본다 하지 읽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사진을 보지 않고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평소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님께서 책을 읽을 때는 서삼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서삼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사진을 쳐다보고, 그리고 또 당대의 사회적인 역사적 토대에서 그 작가가 살면서 담아낸 그 프레임 속에서 어떤 걸 담아내고자 했는지 우리가 읽어봐야 되고, 그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을 찾아내야 되는 것, 그런 과정을 겪어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노래 해주시는 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관악구에 그 신림역과 도림천 주변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 공연 멤버시래요. 그래서 다리밑 프로젝트라는 그 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멤버이신 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예, 오늘 오셨습니다. 두 곡 공연 준비 잠깐 해주시고 그동안에 제가 안내 잠깐 드릴게요. 주차 혹시 차량 가져오신 분 주차 확인 필요하시면 뒤에 주차 확인이 있고요. 그리고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떤 질문을 하실지 좀 생각해 주시고요. 끝난 다음에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여러분들 잠깐 남으셔서 사진 촬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동아리 멤버 추가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 저희 동아리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해갖고 여기저기서 불러주시면 이제 가끔씩 노래하러 다니고 하고요. 본업은 따로 있는데 어쨌든 노래 빨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섭외를 해주실 때 처음에 노래를 한 곡을 요청을 해주셨더라고요. 노래를 들어봤는데 저도 몰랐는데 되게 좋은 노래여갖고 한 곡은 악보를 잘 못 외워서 아니 괜찮아요. 한 곡은 제가 말씀해 주셨던 곡이랑 비슷한 분위기의 곡을 한번 뽑아왔고요. 하나는 말씀해 주셨던 곡. 첫 번째 두 곡 추천할 건데요. 첫 번째 곡은 비틀즈의 멜리티라는 노래랑 뒤에까지 잘 들리시나요? 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automatic comes to me, speaking with the wisdom, let it be. And in my out of darkness, she's standing line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s of wisdom, let it be. When the broken 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agr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Tough they may be, there's still a chance that we s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And the night is cloudy, there is no light that shines on me. Shine until tomorrow, let it be. I wake up to the sound of music, my melod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Speaking
연락을 주실 때 이 곡이 되게 좋겠다